안녕하세요,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3차 산업혁명 이야기 그 네 번째입니다. W 이야기에서 3차 산업혁명이 빠질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돈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 2, 3,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때마다 세상에 주인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나 한번 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 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을까요? 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거죠. 최대 부자 한번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증기기관의 발달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증기기관을 만든 이 와트라는 사람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벌었을 거예요. 기차를 만드신 분도 돈 벌었을 거고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증기기관이라는 관련된 산업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돈을 꽤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중에 단순히 기술자를 넘어서 쉽게 말하면 장사치 또는 경영자, 비즈니스맨,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함께 하면 일이 완전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에 물레로만 옷을 만들어내던 시절에는 옷을 많이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증기기관 발달 이후로 방적기, 방직기가 생기면서 옷을 엄청 빨리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1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방직 공장 근처에, 그러니까 원단을 만드는 그 공장 근처에 대부분 영국에서부터 시작됐던 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 감자밭이었거든요. 그 중에 좀 난 사람들, 그 중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좀 트여 있는 사람들은 그 감자밭을 다 밀고요. 거기다가 양을 갖다 놓습니다. 양털을 뽑아내는 거죠. 양모를 계속 뽑아냅니다. 왜요? 방적 공장에서 양모를 계속해서 수급을 원했거든요. 그럼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양 키워서 털 깎아서 보내고 양 키워서 털 깎아서 보내고 이러면 공장은 계속해서 돌아갈 거고요. 전 세계의 옷을 영국에서부터 원단을 만들어서 막 뿌리기 시작했을 테니까 그 주변이 양모 농장으로 다 변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잘 보시면요, 영국의 유명 가문이라든가 지주들 가문의 문양을 보면요, 그 양 모양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양털을 가지고 영국의 지주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하니까 단순히 엔지니어들, 증기기관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져갑니다. 이때 1800년 전후로 말이죠.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요? 볼까요? 2차 산업혁명의 꽃은 자동차, 전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또는 전기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을 한번 찾아볼 때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대량 생산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왼쪽에 계신 자동차왕 포드겠죠. 그러면 포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까요? 물론 포드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문제는 요 옆에 있던 좀 다른 분, 이분이 사실 돈을 더 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분이 자동차를 생산해 내고 계시고 양산을 준비하고 계실 때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미 주유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면 주유소가 필요하다는 걸 이분은 알고 계셨죠. 심지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이 자동차를 양산하실 수 있게 투자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1900년 전후서부터 1940년까지 소위 말해 복가전 시장의 문을 연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이분이 약 40년간 전무후무한 세상의 부를 모두 다 거머쥐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 사람과 비교되었을 때요, 빌 게이츠는 이분이랑 격차가 아주 심하게 더 낮은 쪽으로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현존하는, 아직까지 기록이 깨어져 있지 않는 최고의 부자였던 거죠. 약 1900년서부터 1940년까지 세상의 주인을 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컴퓨터, 신재생에너지 이런 산업들이 3차 산업혁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3차 산업혁명의 주인장은 누구였을까요? 여러 명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분들 말고도 엄청 많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터넷, 자동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신재생에너지와 기술의 집약체를 말할 때 이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아주 뜨거우신 분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3차 산업혁명의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3차 산업혁명의 완성 또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이 그 맞닿는 그 지점에 제 생각엔 이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4차 산업혁명 이야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딱 한 단어 AI로 구분되죠. AI 전과 AI 후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최대 부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일론 머스크는 3차 산업혁명의 완성을 이룬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딱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이 로봇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로봇이 길에 다니는 그 순간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4차 산업 관련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기술자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을 만든 기술자가 있었고요. 그걸 세상으로 뿌리거나 유통을 잘 다룬 영국의 지주 같은 사업자들이 길을 달리했던 것처럼 로봇을 누군가가 반드시 개발해낼 겁니다. 그 개발한 로봇을 브랜드화시키고 세상으로 내보내는 일은 또 다른 사업가가 할 수도 있는 일인 거죠. 둘 중 누군가가 세상의 주인이 다시 될지도 모르는 거죠. 보면요, 10년에 한 번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이론을 제가 W 시간에 위에 남겨놓을게요. W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요, 1차 산업혁명이 1800년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요 약 1900년 정도였거든요. 100년이 지났죠. 3차 산업혁명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12년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한 건 2016년이었죠. 기간이 계속해서 짧아지고요. 그 안에 세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주인장들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빨리 쫓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쫓아가다가는 사실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기준 그대로 가시되 바뀌는 세상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공부하시고 확인하는 일을 늦추거나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가시는 길은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괜찮다고 이거 하고 저거 괜찮다고 저거 하고 그러지 말고요.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